네, 앞서 갓난아기를 입양해 보험금을 타낸 계모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보험 사기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하고 실종자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이름도 바꾼 채 다른 지역에서 숨어 지내다가 붙잡힌 겁니다. 네. 김기훈 기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노린 보험금이 12억 원에 달한다면서요? 네. 정확히 말하면 사망보험금으로 12억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3개에 들었는데요. 예.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실종자는 실종 신고 뒤 5년이 지나야 법원에서 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5년은 꼭꼭 숨어 지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돈을 위해서라면 신분 세탁에 심지어 사망자가 돼도 좋다는 허위 실종 보험 사기 사건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의 작은 섬, 지난 2010년 6월 10일 저녁 8시가 다 될 무렵 이 섬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같이 온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한 거지 왜 빠졌을까? 실종자는 58살의 김모 씨, 함께 낚시를 온 45살 오모 씨는 김 씨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6일 동안 이 일대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뤄졌는데요. 동원된 경찰 등 수색 인력만 100여 명, 헬기와 경비 함정 40여 척도 투입됐습니다. 그 다음날 다이로가 들어가고 또뭐 유기친거 배양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하지만 바닷속에서 발견된 건 실종된 김 씨의 휴대전화뿐 시 씨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에겐 정말 이상한 사고였습니다. 김 씨가 빠진 곳은 물살이 그리 빠르지도 않고 조류가 마을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시신을 못 찾는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미끄러운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물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치 안 맞아. 실제 감춘다는 거예요. 거기 물살도 없거든. 김 씨가 실종된 지 4개월 뒤 김 씨의 아들은 보험사에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김 씨의 사망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김 씨 아들이 보험금 청구 소송까지 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실종이라서 그 실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지 법원의 그 실종 선고가 내려지고 선고 내려짐으로써 그 사람이 사망한 것처럼 이제 모든 행정적인 서류가 되고 그 후에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김 씨가 들어놓은 보험은 모두 3개. 김 씨가 숨질 경우 모두 12억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시점이 문제였는데요. 김 씨가 실종되기 7개월 전부터 2달 사이에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3개 보험에 잇따라 가입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2009년도 11월 달에 사망시 담보금액 5억으로 책정해서 가입을 한 건데 보험 가입하시고 나서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고 근접으로 사고가 나시기 때문에 의심되는 점은 또 있었습니다.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을 하던 김 씨가 중국 여성과 무려 3번이나 국제 결혼을 한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중국인하고 국제 결혼을 한 전력이 여러 번 나온 걸로 봐서 중국에 연고가 있어서 혹시나 중국으로 밀항하고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한 거 아닌가. 최초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반, 그리고 재수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경찰은 결정적 단서 하나를 포착합니다. 바로 충남 천안의 한 공중전화에서 김 씨의 지인에게 걸려온 전화인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은 마침내 김 씨를 찾아냈습니다. 이 방에 있던 사람인데 서울중앙경찰청 이렇게 가지고 2사람이 와서 잡아갔는데 9개월 살았나 10개월 살았나. 이름은 뭐라고 소개하시더? 김 씨는 성모 씨로 이름까지 바꿔 사용하며 3년 반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를 주축으로 한 공범 6명은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완전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전에 미리 답사를 해가지고 아마 여기가 좋겠다라는 그 지역을 자기들이 선택을 했었죠. 보험금을 10억을 탈 수 있는 그 아들, 같이 바다 낚시를 했던 후배, 다들 각자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에게 보험 사기 혐의만 적용한 게 아닙니다. 허위 실종 신고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6일 동안 이뤄진 만큼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했는데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킨 또 다른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적발된 허위 실종자 55살 이모 씨. 이 씨가 실종됐다는 곳은 중국으로 가는 여객선이었습니다. 보행자가 네. 중국 가던 길에 없어졌다. 아마 실종한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공안에다가 네. 그 실종신고한 사를 첨부해가지고. 그런데 이 씨는 실종되기 7개월 전쯤 한두 달 사이에 4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중국 공안의 실종 신고서와 현지 한국 영사관의 실종 사실 확인서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실종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작성했던 신고 실종이라든지 확인서가 네. 진위 여부를 제가 확인을 위해서 힘들어해서 저희 이제 주재관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단순히 그냥 여기 넣으셨다고 하니까 이 확인서만 해준 상태였거든요. 제 위치라든지 그냥 안 나와 있으니까 그쪽 사장을 전혀 모르니까. 알고 보니 이 사건은 중국 현지 브로커까지 낀 조직적인 허위 실종 보험 사기였습니다. 중국 공안에 신고를 하면 국내 경찰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한 건데요. 브로커들은 실종 서류가 나오자 이 씨의 국내 미립국까지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5년 동안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낸 이 씨. 결국 경찰의 통신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점점 조직화, 지능화돼가는 허위 실종 보험 사기. 보험 업계에서는 해외 현지에도 조사팀을 파견하는 등 보험 사기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종 사건이라든가 고액의 보험금이 관련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심층적인 조사를 벌이고 수사기관과 함께 공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3조 4천억 원의 보험금이 새 나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국민 한 사람당 7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셈입니다.